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름의 전성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 후 재결합해서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파탄돼서 다시 헤어진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경우 이것을 재산 분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파탄과 재산 분할, 대법원 판례를 보는 핵심 방어 전략, 부동산 시세 변동, 기여도 방어, 그리고 양육권에 대한 실무적 통찰. 얽혀있는 세 가지 쟁점, 사실혼 파탄의 복잡성, 재산 분할, 변동하는 자산 가치와 기준점, 기여도, 자산 형성의 숨겨진 출처 입증, 자녀, 위자료, 양육권, 면접 교섭의 충돌. 협의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재결합했다가 다시 파탄된 경우 본소와 반소가 병합되어 법리론 이상으로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산정 시점, 부모 지원금에 따른 기여도 삭감, 그리고 법원의 직권 면접교섭에 대한 명확한 실무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산가치평가의 골든타임, 해소일이냐 변론 정교일이냐, 사실혼 해소일, 원칙적 기준 시점,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변론 정결일, 예외적 참작 시점, 사실혼 해소 이후 외부적 후발적 사정, 부동산 시세 상승 등이 발생한 경우, 공평의 원칙, 해소일 이후 발생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하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공평할 경우 법원은 변론 정결일에 근접한 실거래가를 가액 산정에 참작합니다. 이는 24년 대법원 재확인된 법리입니다. 시세 변동에 따른 맞춤형 방어 전략. 부동산 시세 변동이 있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사실혼 해소 이후 아파트 시세 급등. 변론 정결일 기준 주장. 해소일 기준을 고수할 경우 현저일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사실혼 해소 이후 부동산 가치 하락. 사실혼 해소일 기준을 고수. 원칙적 기준 시점을 강조해서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분할액 감소를 방어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 분할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휘두르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12억 원의 자산, 기여도는 왜 35%에 그쳤는가? 분할 대상 추정재산 합계액은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피고 청구액은 이중 8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35%인 4억 8,9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치열한 다툼 끝에 피고의 청구액 중 절반가량만 인정되었습니다. 부부 쌍방이 경제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가 50%가 아닌 35%로 제한된 데에는 자산 형성의 질적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여도 산정의 무게추, 무엇이 35%를 결정했는가? 상향 요인, 피고에게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법률원 및 사실혼 기간 동안 꾸준한 급여 수령 및 경제활동했다. 하향 요인, 피고의 기여도를 깎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원고 역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소득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사실혼 파탄의 경위 및 규칙 사유를 참작했습니다. 피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출된 금액 중 일부를 원고가 사용한 채무 내역이 있었습니다. 결정적 요인은 원고 부모로부터의 막대한 금전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투기재산 형성이 있었습니다. 승패의 핵심, 외부 자금이라는 강력한 방어벽이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재산 분할에서 단순한 소득 증빙만으로는 5대5의 늪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금의 출처 추적, 혼인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모 등 외부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면 상대방의 기여도는 대폭 하락합니다. 투기재산의 보호, 상대방의 투기재산 형성에 외부 자금이 개입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기여도 방어의 최우선 실무 과제입니다. 결론, 누가 더 많이 벌었는가 보다는 어떤 자금이 핵심 자산을 형성했는가가 법원의 판단을 지배합니다. 위자료의 양육권, 복합 규칙과 현상 유지의 원칙, 위자료, 본소 청구 1억,
반서 청구 5천만 원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협의, 이혼, 재결합, 다시 재파탄이 얽힌 복잡한 사안에서는 파탄의 규책 사유를 어느 일방에게 전적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쌍방의 책임이 혼재되어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원고의 친권자 변경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1심과 동일하게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라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녀의 심리적 안정성을 위해 현재의 양육 환경, 즉 현상 유지를 존중합니다. 당사자의 취하를 넘어서는 대원칙, 아동복리, 피고가 항소심에서 양육자 변경,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 청구를 모두 취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면접교섭 조항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부모 간의 법적 다툼이나 청구 취하라는 소송 기술적 행위보다 아동의 복리가 절대적으로 우선합니다. 비양육 친구와 자녀의 교류는 권리를 넘어선 아동의 본질적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연령 맞춤형 면접교섭 확대 모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유아기 아동기에는 매월 두 번에 걸친 1박 2일, 방학 중 2박 3일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9년 이후부터 성녀도달 시까지 청소년기에는 매월 2회 모두 1박 2일로 고정되었고 방학 중 4박 5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의 발달 단계와 성장에 맞춘 비양육 친구와의 관계를 실질적 강화하는 조치였습니다. 사실혼 파탄 대응 통합 전략, 재산 분할, 핵심 변수는 해설 이후 부동산 시세 변동, 승소 전략, 상승 시는 변련 정결 시 주장, 하락 시는 해설 주장, 기준의 탄력적 주장을 필요합니다. 기여도, 외부 자금, 부모 지원금 등 유입 여부, 단순 소득 증빙을 넘어 특유재산 형성에 정확한 자금 출처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자녀 문제, 자녀 발달 단계와 현재 양육 상태가 핵심 변수입니다. 규칙 사유 공방보다는 현상 유지와 점진적 면접 교섭 확대를 통한 아동 복리 논점이 중요합니다. 운명이 아닌 전략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기여도 35%와 50% 차이, 수억 원대 자산의 평가 기준일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치밀한 초기 입증 전략이 가릅니다. 사실혼 파탄은 시작일과 종료일, 재산 형성의 기원이 모두 모호한 회색지대입니다. 본 판례가 증명하듯 선제적으로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시세 변동에 따른 법리를 선택하는 자만이 자산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맞춤형 법리 구성으로 당신의 권리를 재건하십시오.